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사이버 보안하고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돼 가지고 국제 표준화 현황에 대해 가지고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당장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자동차 쪽에서 왜 IT에서 이야기하던 사이버 보안이나 OTA 업데이트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는 쪽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게 되는데, 결국은 보면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있어가지고 소프트웨어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축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외부의 연결성, 물론 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연결성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위험 요인이 발생하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이버 보안하고 업데이트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보면은 IT 쪽에서 하는 거하고 자동차하고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대두가 됐고, 우선 이제 소프트웨어 영향력을 조금 보면은 이게 자동차 소프트웨어가 환경이라든지 안전 성능, 편의성 등에 따라 가지고 여러 기능에 영향도 주고, 그다음에 자동화 아니면 자율차에 따라 가지고 소프트웨어 복잡도하고 크기가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의 차의 소프트웨어 라인 수만 따지면 1억 라인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지금 이제 보잉 730 시리즈 비행기에 들어가 있는 그 소프트웨어 수가 6,500만 라인 그 정도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만 비교해도 훨씬 더 복잡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연결도 점점 이제 무선 연결을 통해 가지고 연결하는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자율화나 자동화에 따라 가지고 ECU 간의 데이터를 서로 이제 주고받는 양도 많고, ECU 간에 또 복잡하게 연결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커넥티드 비클에 대해서도 현재로 보면은 2025년까지 2.5억 대를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급격하게 변하는 거죠. 근데 이에 따라 가지고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게 이 소프트웨어 라인 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이것저것 버그가 있을 거고, 그럼 그 버그는 사이버 보안적으로 취약점을 발생할 가능성이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따라 가지고 또 오류 정정하기 위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자주 해야 되는데, 이 할 때마다 이게 정비소를 찾아가려고 하면 많이 불편하죠. 또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 기능을 추가하거나 그다음에 개선하고 하는 그런 쪽에서 업데이트도 많고, 그다음에 이게 하나의 이슈만 연관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니까 이슈 간의 의정성도 높아지고, 그런데 이 차량이라는 게 안전뿐만 아니고 여러 범위에서 영향을 커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인 사이버 보안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고유한 면을 고려해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면은 이제 여기에 관련돼가 표지들이라든지 다음에 레퍼런스를 쭉 하는 쪽이 사실은 IS뿐만 아니고 관련된 기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잘 요약된 게 독일의 VDA 쪽에서 요약한 거를 제가 참조용으로 가져왔는데, 보면은 내용상으로 프로세스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방법론적인 거, 그다음에 워크 패키지 시큐리티 쪽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서티피케이션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연결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하고 관련되는 니자라든지,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니사 또 이제 그렇게 되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기반 제공한 오토사 같은 쪽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라이브러리라든지 루틴들 제공하는 그런 패키지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 가지고 ISO에서 여러 가지 표준을 제공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쪽 ISO보다는 UNEC 쪽에서 각 나라의 어떤 GTR에 관련돼 가지고 사이버 보안하고 그다음에 OTA 업데이트 관련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지고 먼저 가동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UNEC 쪽에 WP29 쪽에서 진행한 내용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ISO 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NEC 쪽에 WP29 안에 보면은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트 시스템 중에서도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을 하는 쪽에서 이제 워킹 그룹을 만들고 그 밑에 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한 것들이 사이버 보안하고 OTA 업데이트 쪽을 다루는 것들을 해보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관련되는 내용들 쭉 해서 위협 분석해가지고 어떤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레코멘데이션 하고 레귤레이션을 하기 위한 초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쪽에 관련돼 가지고도 뭐 보안이라든지 인증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안전하게 실행할 건지 하는 부분들을 쭉 종합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코멘데이션을 만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보면은 2018년 11월 달에 이에 관련된 2개의 레코멘데이션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 레코멘데이션을 발표를 한 다음에 그냥 이걸 바로 이제 적용을 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리뷰를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자동차 쪽에서 사이버 보안도 그렇고 OTA 업데이트도 처음 하는 거니까 그냥 적용할 게 아니고 테스트 페이스를 걸쳐 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했을 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내지는 원래 의도했던 프로세스대로 다 적용이 되는지 하는 걸 갖다가 테스트 페이스를 돌려보자 그래가지고 작년에 해가지고 작년 7월 정도까지 테스트 페이스를 돌려서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진짜로 레귤레이션을 만드는 걸로 해서 당초에는 2020년 초에 이거를 확정을 짓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지금 좀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페이스 쪽을 보면은 한국도 포함해가지고 7개 국가가 참여했고 그다음에 16개 제조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쭉 결과가 요약돼가지고 19년 7월 달에 미팅에서 보고가 됐는데 이걸 요약하면은 초기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이런 일반적인 개념 자체가 맨 처음에 이제 의도한 대로 다 적용된다 하는 것들이 증명이 됐고 대신에 이제 테스트 페이스 돌리면서 이것저것 이제 개선하고 뭐 그럴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인터프리테이션 다큐멘트로 해가지고 제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제출되고 난 다음에 이 개선 안 해돼가지고 그러면은 그 레코멘데이션에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해가지고 그 테스트 페이스 이후에 그 어멘드먼트를 적용하는 것들 관련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3차례의 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18차례가 올해 그 초에 진행이 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로 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GRV의 2020-06-2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일 최근에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궁금하시면은 이쪽 참조 웹사이트 등 연결하면 다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각각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쭉 이제 어멘더먼트까지 다 그러니까 추가가 돼 가지고 리비전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볼 때 최종 버전은 지금 사이버 보안은 그러니까 TFCS 17-39 해가지고 이쪽 이렇게 명칭으로 붙어 있는 게 최종 업데이트 된 거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쪽 관련되는 건 17-23하고 17-38로 해가지고 2개의 문서가 현재까지는 최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웹사이트에서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아직 최종적인 건 아니고 원래는 이 18회의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리뷰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회의가 취소가 되면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결말이 안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좀 GTR을 2020년 초에 그러니까 확정을 짓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걸로 보면은 암만 빨라도 하반기까지는 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개발이나 이런 쪽에 적용하는 것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마도 올 말 아니면 내년 초에 개발하는 모델부터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이버 보안은 조금 이거는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원래는 미국 SAE 쪽에서 3061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미국 자체에 이제 SAE 쪽에서 표준을 만들었다가 이걸 갖다가 ISO 표준으로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과정에서 독일 쪽에서도 비슷하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독일하고 같이 해가지고 ISO하고 SAE가 공동 프로젝트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문서 번호는 ISO SAE 21434로 돼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엔지니어링을 다루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컨비너도 이쪽 독일 쪽하고 미국 쪽에서 각각 공동 체어가 돼 있고, 그다음에 세크리터리도 ISO하고 SAE가 두 개 공동으로 세크리터리가 되는 걸로 됩니다. 현재 P 멤버는 한국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13개 나라가 지금 현재 P 멤버로 돼가지고 표준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은 DIS 보팅을 5월 6일 날 종료를 했고, 결과가 배포가 됐는데 이게 이제 액셉트가 됐고, 그다음에 하면서 이제 코멘트들을 쭉 모았는데 그 모아진 코멘트가 현재 배포가 됐고, 그다음에 이 코멘트들에 대 가지고 그다음에 문서에 반영하고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문서 코멘트 나온 것들이 당초에 이제 CD 쪽에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좀 줄긴 했는데, 원래 이제 일정으로 보면은 9월까지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FDIS로 가야 되는데, 이거가 어떻게 될지가 조금 변수라 가지고 원래 이쪽 11월 초에 미팅이 없던 것들을 좀 집어넣어 놨거든. 그래서 이게 10월까지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는 보면은 코멘트 레졸루션 쭉 검토를 해가지고 6월 초에, 그러니까 당초에는 네덜란드에서 오프라인 미팅을 하도록 돼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다 바뀌었고, 그다음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원래 당초에는 5일간 풀데이로 미팅하려고 했던 게 현재로는 이제 온라인으로 한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회의를 못 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게 상당히 좀 느릴 것 같고, 당초 이거 이제 끝나고도 아마도 9월까지 계속해 가지고 온라인 미팅 통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검토하고 반영하고 하는 것들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금 되면은 10월 달에 끝나고 10월부터 11월부터 FDIS 준비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좀 더 경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434 문서의 기본 구조를 보면은 크게 이제 매니지먼트 쪽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3개입니다. 하나는 조직 전반적인 사이버 보안 매니지먼트에 대한 요구사항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별로 사이버 보안 매니지먼트에 대한 요구사항,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제품 수명 주기 전체적으로 연속적으로 수행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하는 그런 루프를 도는 그 매니지먼트 쪽에 관련된 3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개발 과정부터 해가지고 쭉 생산, 다음에 운영, 그리고 폐기까지 그 수명주기 동안에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될 액티비티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별도로 진행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위협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어떻게 대책을 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개념 단계나 개발 단계, 그다음에 생산 후에서도 똑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것들을 다 여기서 다루기가 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별도 모듈로 만들어 가지고 이 개념 자체는 이 수명주기 동안에 쭉 하는 액티비티에서 이 모듈화된 액티비티를, 그러니까 서브루틴에 해당되는 것들을 불러 쓰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모듈화된 설명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요구사항이라든지 워크 프로덕트가 있는데, 이게 자체로서는 워크 프로덕트나 어떤 그쪽이 아니고 여기서 불러가지고 할 때 그게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로 해가 집어 들어간 것들이 이런
개발들이 당초에는 이제 뭐 OEM 아니면은 그 퍼스트 티어에서 몽땅 다 개발하는 그런 개념에서 자꾸 이제 소프트웨어도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OEM뿐만 아니고 퍼스트 티어, 세컨드 티어, 뭐 심지어 서드 티어까지 개발이 서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그런 분산 개발할 경우에 어떻게 책임이라든지 역할들을 분담할 거냐 하는 그런 쪽에 관련된 요구사항도 포함돼서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간 것들이 이 챕터 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5월 2월 달에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가 이 워킹 그룹 11에 제안이 됐는데, 현재 이제 MP 5112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목으로 보면은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관련된 오디팅을 하는 지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월 10일 날 WG11 P 멤버들한테 온라인으로 설명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포저를 한 주체는 오스트리아하고 프랑스, 일본, 독일 네 군데에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5월 6일까지 보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 지침은 뭐냐, 주요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범위가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매니지먼트 시스템 중에서 오디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매니지할 거냐는 거하고 오디트를 어떻게 수행할 거냐, 그다음에 이 사이버 보안 오디팅을 하는데 역량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이런 오디팅을 통해 가지고 얻은 그러니까 에비던스들을 어떻게 제공할 거냐 하는 그런 쪽에 대해서 지침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CSMS 이쪽 사이버 보안 쪽 오디팅을 하는 그런 쪽이라든지 이 프로그램을 매니지하는 쪽에 적용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이제 전체 개발 표준 타임은 24개월로 돼 있고, 원래 이제 지금 이제 일정 계획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18개월짜리에도 맞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18개월로 해놓으면 좀 리스크가 있는 걸로 생각이 돼가지고 프로포저를 하면서 이제 24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되면은 첫 번째 미팅이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지내고 나면은 1차 이제 워킹 드래프트 만들어가 서큘레이션 하는 게 7월 말, 그다음에 CD 발럿을 1월 29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표준 그 발행을 5월 말로 잡았는데, 이거는 상당히 좀 어그레시브한 일정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UNEC 쪽 레귤레이션하고 좀 맞추려고 정규 이거는 이제 표준이 아니고 파스로 해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그레시브하게는 잡았는데, 결국은 이 일정들은 그러니까 1차 워킹 드래프트가 어떤 수준으로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좀 틀려질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JTC 다시 슬래시 SCC 27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인트 테크니컬 커미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이버 보안 쪽 관련되는 부분들을 논의하는 게 있는데, 이거 이제 ISO하고 다른 쪽 외부 쪽하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에 관련돼 가지고 뭐 피드백이라든지 그다음에 UNEC 쪽에서의 피드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리더는 그 오스트리아 쪽에서 크리스토프라는 양반이 지금 맡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내용을 보면은 그 UNEC 쪽에서 레귤레이션으로 정하는 거는 조직 레벨에서 사이버 보안 매니지먼트 쪽하고, 그다음에 이쪽 제품 레벨에서 형식 승인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게 레귤레이션으로 정해지고, 그다음에 ISO 213에서는 보면은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으로 해가지고 전체 이제 매니지먼트 쪽에 대한 요구 사항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액티비티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매니지먼트 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에 대 가지고 오디트를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 어떻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N5112, MP5112 이 파스에서 그 부분을 제공하겠다는 게 현재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세스먼트 쪽은 지금 별도로 지금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오픈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한된 문서 구조는 보면은 현재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관련된 21434 쪽에서의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ISO 19011 이 부분이 이제 오디팅에 관련돼 가지고 일반적인 요구 사항들을 규정하고 IS 표준 문서인데 이 두 개를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술적인 내용은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의 21434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표준의 바탕이 되는 그런 것들은 19012를 바탕으로 하는 그로 될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루는 주요 이제 메인 내용으로 보면은 그 오디팅 프로그램에서 매니징 쪽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로는 챕터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PDCA 룹에 따라 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쭉 개요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 실질적으로 오디팅을 수행하는 데 있어가 요구사항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대로 기술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여기다가 추가로 여기서 언급은 안 됐습니다만은 오디트에 대한 그 역량이라든지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다른 일반적인 고려사항들을 다 추가로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이제 문서 구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은 1차 워킹 드라프트가 나와야지 좀 될 거고 그걸 보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OTA 업데이트 쪽은 일본의 JSA 쪽에서 신규로 이제 프로포절이 2018년 6월 달에 됐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TC22, SC32 밑에 새로운 신규 워킹 그룹으로 해가지고 WG12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리더십은 그러니까 컨비너하고 세크리터리가 다 일본 쪽 양반들입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지금 활동하는 국가는 그 한국 포함해가지고 일본, 독일, 뭐 미국, 프랑스, 이탈리, 네덜란드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경과된 거에 대해 가지고는 1차 워킹 드래프트가 리뷰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멘트 리뷰해가지고 쭉 해서 반영하는 게 이제 3번의 미팅까지 해가지고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문서의 어떤 조항들에 대해 리뷰하는 거하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조 자체가 도저히 이건 표준하고 안 맞는다 그래가 문서 구조 전면적으로 변경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요 내용은 뭐냐 그러면 관련되는 클로저들을 그룹핑하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연관된 챕터로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컨 워킹 드래프트가 만들어져 가지고 3월 26일 날 제출이 됐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을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현재 이제 국내 전문가 의견을 취합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에 대해 가지고 발로하고 코멘트 접수하는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월 22일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일정으로 보면은 당초에는 이제 두 번째 워킹 드래프트에 대한 코멘트 레졸루션 하는 걸 갖다가 7월달 회의 미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됐던 게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위해 가지고 6월 15일까지 일본 쪽 이게 JR이 아니고 JP입니다. 일본 전문가들이 우선 해가지고 분류하고 그다음에 사전 의견들 쭉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 미팅 때 디스커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일정으로 보면은 당초에 지금 어그레시브한 짠 걸로는 세컨 워킹 드래프트에서 코멘트 레졸루션을 쭉 다 반영하면은 바로 CD 문서가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서 CD가 8월 말에 릴리즈 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은 11월까지 CD 발렛하고 그다음에 또 CD에 돼 가지고 코멘트 레졸루션을 12월 달에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일정도 지금 현재로는 조금 의문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세컨 워킹 드래프트 문서 나온 것도 보면은 제 판단으로 보면은 퀄리티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걸 좀 반영을 하면은 조금 딜레이 될 거로 보입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5월 달에 CD하고 그다음에 21일 3월에 DIS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문서 전체 구성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조직 전반에 걸쳐 가지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한 챕터를 차지하고, 여기에는 보면은 그러니까 펀더멘탈한 부분하고 조직 레벨에서 진행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이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레벨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한 챕터가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매니지먼트를 위한 그러니까 액티비티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있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 가능하기 위한 조건들이 뭐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동안에 뭐가 필요하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위주로 기술이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구분된 게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돼가 설계하고 개발할 때 요구사항, 그다음에 차량이라든지 차량에 들어간 컴포넌트의 설계 및 개발할 때 뭐가 해야 되는지,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를 할 때 이게 소프트웨어 자체만 다운로드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회가 이게 어떤 패키지의 형태로 다운로드가 되는데, 이 다운로드는 패키지 자체에 개발할 때에 대한, 아니면 패키지 자체에 대한 요구사항,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업데이트나 오퍼레이션 하기 위해 가지고 업데이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에 필요한 액티비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업데이트의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진행 중에서 어떤 나온 상황들에 대해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쭉 기술되는 것들이 현재의 워킹 드래프트에 반영된 내용들입니다.